AI, 이게 과연 학생들한테 좋은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냥 부정행위 쉽게 하는 지름길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교육계를 정말 뜨겁게 달군 한 사건입니다. 자,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211.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우리나라 명문대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무려 387명 중에 211명, 그러니까 절반이 훌쩍 넘는 학생들이 챗 GPT를 썼다고 인정한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아니 좀 어이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학생들이 AI로 부정행위를 한 그 과목이요. 바로 자연어 처리와 챗 GPT, 말 그대로 AI를 배우는 수업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랬던 겁니다. 자연어 처리와 챗 GPT라는 수업이었고 시험은 비대면으로 치러졌죠. 학생들은 분할 화면을 쓰거나 카메라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몰래 챗 GPT에 접속했던 거고요. 나중에 교수님이 자수를 권하니까 40명이 자백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대학 전체가 교육의 미래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 사건 때문에 정말 거대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결국 딱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지더라고요. 이건 과연 학생들의 도덕, 즉 윤리가 무너진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시험 방식, 즉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죠. 이건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윤리 문제다라는 관점입니다. 이쪽 입장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학문 공동체의 근간인 학문적 정직성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 절차가 필요하죠. 라고요. 그러니까 규칙은 분명히 있었고 학생들이 그걸 어기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핵심은 학문적 정직성이 무너졌다는 거고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결책으로는 자수한 학생들은 0점 처리하고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공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때는 유기정학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확실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주장의 핵심은 명확해요. 부정행위를 그냥 넘어가면 정직하게 공부한 다른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받은 학위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아주 강력한 반론도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가 학생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시험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저 멀리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글쓰기가 사람들의 기억력을 망칠 거야 라고 걱정했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은 계산기가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다 망가뜨릴 거라고 우려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AI를 걱정하는 것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진 한 생성형 AI 교육 전문가는 핵심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AI를 썼다는 게 아닙니다. AI가 너무나도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걸 감시로만 막으려고 하는 건 그냥 끝없는 고양이와 쥐게임을 하는 것과 같아요. 라고요. 그러니까 도구가 시험 문제를 다 풀어버린다면 그 시험이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감시의 군비 경쟁이라는 겁니다. 학교는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학생들은 또 어떻게든 그걸 뚫으려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이런 끝없는 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결국엔 다들 진짜 중요한 학습이라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서로 불신하면서 기술적인 눈치 게임만 하게 되는, 모두가 지는 게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육계는 지금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한쪽 길은 군비 경쟁의 길입니다. 어떻게든 기술로 부정행위를 탐지하고 제한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AI 감독관이나 시선 추적 같은 기술에 투자해서 부정행위를 잡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반면에 다른 쪽 길은 패러다임 전환의 길입니다. 이건 아예 AI에 적응하고 통합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AI를 도구로 써야만 풀 수 있는 과제를 내주고 이 도구를 현명하게 쓰는 법 자체를 가르치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길, 군비 경쟁의 길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 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술적으로 부정행위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다중계층 AI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1단계로
카메라가 주변을 싹 스캔해서 허가되지 않은 기기나 사람이 있는지 감지하고요. 2단계에서는 학생의 시선이나 타이핑 패턴을 분석해서 본인이 맞는지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아예 시험 보는 동안에는 챗GPT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조차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AI 탐지 전문가들처럼 이 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만든 문제는 기술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AI 윤리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하죠. 이런 방식은 끝없는 기술 경쟁으로 이어질 뿐이고 결국 학생들과의 신뢰관계만 망가뜨릴 수 있다고요. 교실이 무슨 첨단 감옥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바로 두 번째 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 길의 목표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AI 리터러시, 즉 AI를 제대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가르치는 거죠. 단순 지식 암기보다는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AI를 더 이상 위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할 언어의 계산기 같은 강력한 도구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자, 그럼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평가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능한 하나의 실용적인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AI 시대에 통하는 평가 4단계 모델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시죠. 먼저 1단계, 핵심 개념 분리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은 예전처럼 짧게 대면 시험으로 책 없이 보는 겁니다. 이건 알아야 하니까요. 그 다음 2단계, 도구의 포용입니다. 이제 복잡한 과제를 줄 때는 학생들이 AI를 분석 도구로 사용하도록 아예 요구하는 겁니다. AI를 써서 자료를 분석하고 응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3단계, 과정의 평가입니다. 결과물만 딱 보는 게 아니고요. 학생이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AI가 준 답을 어떻게 고치고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이 AI의 한계가 뭔지까지 분석한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대화로 검증입니다. 한 5분 정도 짧게 구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네가 한 거 맞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면서 학생이 제출한 결과물을 진짜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내려야 할 궁극적인 선택은요. 학생들이 AI를 쓸 거냐 말 거냐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선택은 이겁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이 AI를 단속하고 막아야 할 위협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기회로 붙잡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더 높은 감시의 벽을 쌓아야 할까요? 아니면 AI 시대에 걸맞은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이 선택에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